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부천에서 7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예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기로 결심한 계기는 바로 친정부모님의 지나친 아들, 딸 차별 때문입니다. 정말 남편이랑 아들한테 미안해 죽을 것 같아요. 이제 큰 마음 먹고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데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라 짐작은 하지만 저는 심각하게 얼굴을 평생 안 보고 싶을 정도로 힘드네요. 여느 60대 후반 어른들이 그렇듯 저희 친정아빠와 엄마 역시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에 평생 휘둘려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남자보다 더 하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시죠. 아빠는 그렇다고 쳐도 엄마는 자기도 여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빠보다 더 심하셔요. 저를 임신하자마자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저를 손자라고 믿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딸이라는 걸 아시자마자 일절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곧바로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꼭 아들은 한 명 있어야 한다는 둥. 아예 저는 손주 취급도 안 하셨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손녀라고 안아주신 적도 머리를 쓰다듬어 준 적도 없었대요. 더 서러운 건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렇다 쳐도 아빠나 엄마조차도 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우셨다는 겁니다. 그냥 젖 먹이고 바닥에 눕혀놓고 집안일 하느라 바빴던 엄마는 다행히도 2년 후 임신을 하셨는데 그게 제 남동생이었죠.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고 그렇게 남동생은 금이야옥이야 모든 친척들과 아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컸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더더욱 남의 자식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라면서 받았던 차별을 다 적으면 정말 몇 시간도 모자랄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것들만 적어보자면 일단 먹는 거며 입는 옷으로 당한 차별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먼저 태어났으니 제가 입고 쓰던 걸 동생에게 물려주는 게 순서잖아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동생 옷으로 산 것들 중에 남는 거나 동생이 싫어하는 옷들을 거꾸로 물려받은 적도 많고요. 심지어 백일상도 동생은 친척들 다 모시고 잔치를 열어준 반면 저는 아예 사진도 없습니다. 말로는 조촐하게라도 잔치상 정도는 해줬다고 하는데 그동안 제게 한 걸 보면 아마 그냥 넘어갔지 싶네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면서 저와 동생 간의 차별은 완전히 극에 달했는데 일단 저희 부모님은 기본적으로 여자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키우고 뒤에서 받쳐줘서 딸이 성공을 한들 결국 시집가 버리면 남의 식구 되는 거 아니냐는 마인드시죠. 그래서인지 오히려 공부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남동생만 조지기 시작했는데 각종 학원이며 과외까지 시켜줬지만 동생은 애초에 공부머리도 없는 데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예 없어서 어찌 보면 그냥 돈 낭비만 계속 한 셈이 되었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선두권은 늘 유지했고 전교에서도 10등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을 만큼 공부의 소질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칭찬 한마디 해준 적 없고요. 심지어는 제가 공부 잘하는 사실에 부모님은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괜히 허파에 바람들어 대학 가네만 해 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였겠죠. 특히 제가 고3 때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집에서 왕노릇하는 건 기본이고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TV도 마음 놓고 못 본다던데 저희 집은 그런 거 아예 없었습니다. TV 소리 시끄럽게 해놓고 보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전화통화도 어찌나 우렁찬 목소리로 길게 통화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공부하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오지게 욕 얻어먹었죠. 기집애가 공부는 해서 뭐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거 말이에요. 그 뒤로는 독서실을 다녔는데 처음에 그 돈도 아깝다고 안 주시려는 거 대학 갈 때 절대로 집에 손 안 벌리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20몇만 원 되는 독서실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 고3 때는 어땠냐고요? 아주 전쟁이 따로 없었어요. 머리가 좋아진다는 총명탕인가 뭐식인가 한약 같은 거 지어주시기도 하고 집에서 동생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TV? 어림도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 소리가 조금이라도 크게 들리면 손가락을 입에 대시며 조용히 하라고 성하셨죠. 참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고3 때는 그 누구도 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한 번 안 써놓고 동생이 고3 되니 어찌나 조심들을 하는지.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흔한 사교육 한 번 안 받고 혼자 독학한 저는
서울에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대학교에 한 번에 합격을 했는데 돈 쳐바르면서 애지중지 공부시킨 제 동생은 삼수까지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게 된 거예요. 이것도 또 사연이 있는데 원래 제 성적이면 스카이라고 아시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3대 대학에 입시원서를 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등록금이며 기타 책값이나 용돈, 거기다 혹시라도 자취를 하게 되면 생활비까지 일절 아무런 도움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바람에 두 단계 낮춰서 전액 장학금 주는 대학으로 지원을 했던 겁니다.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한 뒤로 저보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어깨에 힘 쫙 주고 다니는 인간들 볼 때마다 나도 부모 잘 만났으면 더 좋은 대학교 졸업장 충분히 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교재비부터 은근히 돈 들어갈 때가 많아 알바를 계속해야 했고 실제로 시험 공부 시간이 부족해 졸업하고 딱 1년 더 공부하고 합격해 현재까지 지방선관위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도 거기서 만났고요. 저도 결혼하고 남동생도 결혼했는데 부모님이 지원해준 금액이 이제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10배 차이 나요. 저희 집은 그렇게까지 풍족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어렵지도 않아서 남동생한테는 2억 해주셨어요. 저는 2천만 원 해주셨으면서요. 물론 핑계는 그래요. 저는 직장도 안정적이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제법 되지만 동생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늦게 들어갔고 군대까지 다녀와서 회사 다닌 지 1년도 채 안 되던 시점에 당시 여자친구와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게 된 경우니 절더러 이해하라고 하시긴 했어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지금도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약속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시가에 하는 만큼 남편도 친정에 똑같이 한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친정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심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하집나 아무리 나를 차별하며 키운 부모라 하더라도 남편이 무시하게 놔두긴 죽어도 싫었거든요. 그건 저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시댁에 용돈 50만 원 보내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친정에도 그럼 50 보낼 거다 합의 봐서 매달 양가 용돈으로만 100만 원 나갑니다. 저희 둘 다 공무원이고 특별히 대출이나 그런 걸로 크게 나가는 돈이 없으니 저 정도 용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시가에 한 번 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시간 내서 친정에 남편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친정에 갈 때마다 남편한테 미안해지는 겁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저한테 막대하는 건 괜찮은데 남편한테까지 그러는 거예요. 사위 사랑은 장모님 사랑? 개나 갖다 줄 소리입니다. 최소한 제 남편한테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한테 살가운 말 같은 거 한 적 없는 우리 엄마는 하다못해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준 적 없어요. 진짜 평소 드시는 반찬에 밥과 수저만 추가할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점 더 남편에게 친정에 가자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동생 부부에게는 또 그렇게 잘해주시는 엄마와 아빠예요. 푸짐하게 한상 차려내는 건 기본이고 우리한테는 자고 가라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분들이 동생네한테는 꼭 자고 가라고 사정사정을 하시는데 도대체 저와 제 남편이 뭘 그리 잘못했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하나 싶습니다. 정말 고마운 건 남편은 한마디 불만이나 불평한 적 없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걸 모르는 바도 아닐 텐데 군소리 없이 제가 가자고 하면 알겠다고 따라 나서는 남편이 고맙고 또 미안할 뿐이죠. 하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연을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아들이랑 동생 아들이랑 너무 티나게 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남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 준비를 해서 우리 아들이랑 조카랑 동갑입니다. 비록 생일은 10개월 이상 차이 나지만 법적으로 나이는 같아요. 시부모님의 이해 덕분에 저희는 명절날 돌아가며 친정 먼저 갔다 시댁 가고 또 그 다음엔 시댁 먼저 갔다 친정에 들러서 자고 오는데 동생네랑 함께 자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우리 애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오로지 조카만 물고 빨고 서로 안아보겠다고 난리였고 진짜 그때마다 남편이랑 우리 애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대놓고 친손자 외손자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말합니다. 웃기게도 조카애는 엄마와 아빠가 안아주거나 쓰다무면 울어요. 워낙 예민한 성격이라 아기 때부터 남의 손 타는 걸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애는 정반대예요. 아무 관심도 안 주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기기 시작할 때부터 엉금엉금 기어가 지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무릎에 앉기도 하고 안아달라 신호도 주는데 어쩜 그렇게 무심하기도 한지 어거지로 한두 번 안아준 게 지금까지 전부예요. 그렇다고 좀 안아주시라, 좀 예뻐해 주시라 말하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남몰래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왜 내 가족이 여기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내 평생 딸이라고 서럽게 키웠으면 이제 그 자식만큼은 좀 이뻐해 주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원망밖에 안 들었어요. 돈 가지고 유치하기는 싫지만 저 결혼하고 7년 동안 50만 원씩 꼬박꼬박 용돈 드렸어요.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누구 말 따나 엄청나게 사랑받으며 자란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걸 감내하고 자식돌이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동생은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그 흔한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어요. 오히려 지금도 자기 급할 때 돈 빌려간 게 제가 아는 것만 1,000만 원이 넘어요. 이 정도 상황이면 저는 몰라도 제 자식 정도는 이뻐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제 더 이상 남편한테도 눈치 보이고 6살이나 될 때까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손주 취급도 못 받고 자란 우리 아들한테도 눈치가 보입니다. 진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누가 시원하게 해답을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 후기 글입니다. 그냥 가볍게 하소연이나 하자 싶은 마음으로 남긴 글을 이 정도로 많이 봐주실 줄은 몰랐네요. 댓글 하나하나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더라고요.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무리 천륜이라 해도 아닌 건 아닌 거더라고요. 얼마 전 아빠 생일이라 동생네랑 다 같이 모였어요. 우리 아들이랑 조카가 둘 다 이제 6살이에요. 아시죠?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이 얼마나 유별난지를요. 맨날 뛰고 소리 지르고 마치 좀비처럼 말이 아예 안 통하잖아요. 우리 아들이나 조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둘이 거실에서 막 뛰다가 어디에 걸렸는지 화당 소리를 내며 넘어진 겁니다. 제법 심하게 넘어진 건지 둘 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엄마가 우리 애한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냐.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 하면서 내 엉덩이를 몇 대 때리시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애가 잘못하면 때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조카랑 우리 애랑 같이 뛰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조카한테는 괜찮냐 말만 하시더니 우리 애만 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게 그때 폭발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어요. 왜 한쪽만 뭐라 하냐고요. 엄마는 니네 애가 더 유별나니까 그런 거지 하시길래 제대로 한판 벌이려고 했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그만하라고 말리는 겁니다.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기 싫어서 일단은 참았죠.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더 이상 여기 오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제 속도 모르고 다들 화기애애하게 생신 축하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는데 아빠가 애들한테 용돈을 주시는 겁니다. 가끔씩 애들 오면 노란 봉투에 용돈을 주시곤 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조카가 봉투에서 돈을 꺼냈어요. 이제 6살이니 돈에 대한 개념도 있을 것이고 궁금해서 꺼낸 모양인데 딱 5만 원짜리 2장이었어요. 진짜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애가 아빠한테 받아온 용돈은 전부 10,000원 한 장이었거든요. 설마 용돈까지 차별해서 주신 줄은 몰랐네요. 그 자리에서 바로 뒤집고 싶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그날은 집으로 조용히 돌아왔고 다음날 연차 쓰고 엄마한테 찾아갔죠. 그리고 어제 우리 애만 혼낸 거부터 용돈 이야기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흠칫 놀라시는가 싶더니 이내 너무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어차피 우리 재산 이내 애가 챙기냐고. 왜 친손자 외손자라는 말이 있는지 아냐고 하면서 저한테 되려 따지시는데 완전히 고집불통 그 자체였어요. 화도 안 나고 눈물도 안 났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친손자랑 아들이랑 잘 사시고 저와 제 가족들은 빠져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안 와도 된다고 소리치시더라고요. 끝까지 저는 엄마 아빠에게 자식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친정에 다녀오는 길은 아프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했네요. 이제 절대로 안 볼 겁니다. 착한 남편이랑 아들 보기에 민망하고 미안해서라도 제가 결단하는 게 맞지 싶네요. 남편한테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거고요. 너무 늦게 결심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제게 용기를 주신 여러분들의 수많은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부터는 제 가족 챙기려고요. 감사해요. 공감해 주셔서요.